저는 그 지식자산 경영의 허브, 이암 허브의 부교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제 이름대로 보면 옛것과 그 어린 것의 그 교집합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어제 이제 오늘 교육은 일단은 너무 힘드시고 하니까 최대한 30분 안으로 줄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조재성 교수님께서는 우리 이제 WPL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쓰느냐 하는 관점으로 봤다면 저는 이제 청년 창업농한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들한테 사업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 창업농 사업계획서의 이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 땅이 얼마나 있느냐, 시설이 얼마 있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사업계획서는 요 자산 중심이 아니라 비전 중심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는 보면 왜보다는 무엇을 할 거냐, 무엇보다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보다는 얼마나 더 많이 크게 할 거냐,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중심이 아니고 이런 자산 뭐 이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땅을 어떻게 구입해야 되지? 또 뭐 저기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난 다음에 땅을 구입하고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비전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왜 나한테 농업인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스왓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농업 계획에 대한 내가 하는 일이 이 시대 정신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농업계에서 농업계에 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농촌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 방향이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청년 창업농 사업계획서를 이제 뭐 여러 건들 사실 많이 봤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들은 보면 대부분 당신은 왜 이 일을 할 것입니까?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그 비전,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가족들하고 같이 어떻게 지낼 것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맞는 그 품목이라든지 그 경영 규모를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청년 창업농 사업 계획의 시작을 보면 먼저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보다는 먼저 땅은 얼만가, 그 다음에 시설은 얼만가, 재배는 뭘 할 건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왜 하는가가 먼저 좀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계획서 양식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은 계획서를 짤 때 충분하게 자기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기 사항들도 그렇습니다. 특기 사항은 뭐 나는 한우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그 시설보다 더 크게 하고 뭐 규모하겠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갖추겠다. 그리고 뭐 비용을 절감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것이고 어떤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그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고 이런 내용에 대한 특기 사항이 거의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계획에 그 사업비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업비 부분들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보다 경영비라든지 수익을 변화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대부분 사업계획서는 농지 구매 얼마, 시설 구매 얼마, 또 경영비 얼마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정부 사업비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그 혁신을 이룰 것인가 이 부분에 충분히 고려가 돼가지고 사업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청년 농업 그 청년 창업농들이 사업 계획을 쓸 때 이걸 써주면 충분히 그 심사위원들은 더 많이 고려하고 이 사람은 정말 고민을 했구나. 기존 비용은 이렇게 드는데
새롭게 내가 하는 비용은 투자를 한 30% 줄이면서도 효율을 이만큼 낼 수 있다. 이런 혁신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렇게 사업 계획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자금 조달 부분이 다 똑같을 수 있을까? 물론 토지 부분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유기농을 할 것인지 뭐 친환경을 할 것인지 스마트팜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금 조달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 다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창업을 한다라는 것은 새롭게 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업을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인데 마치 기존에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내 사업을 그냥 똑같이 판박이로 프랜차이즈 하는 듯한 느낌의 사업 계획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본 사업 계획서는 거의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청년들한테 꼭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초기, 중기, 장기, 뭐 나중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마저도 마치 초기에는 1000평을 했다가 중기에는 뭐 3000평을 했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림을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농업을 해라는 미션 그리고 이런 가치 제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장기 영농 계획에 들어가질 수 있다면 청년들이 그냥 그 보조금을 받는 게 끝이 아니고 자기만의 비전을 또 자기만의 전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청년들한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도 안 하고 그냥 요것을 이렇게 쓰면 그 청년 지원 자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생각, 첫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청년들한테 이렇게 사업 계획서 쓸 때는 왜 하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나는 어떤 농업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림을 꼭 그리게 하는 작업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했지만 미래에 뭐 중장기 계획을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데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달라지게 할 것인가. 나는 그 딸기를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스마트팜은 굉장히 좀 뭐 비용 효율적이지 않았어.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규모 복합 환경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혁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이거는 나한테 없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어떤 연구기관에 있다면 그걸 기술 이전 해가지고 나는 우리 지역 단위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고 싶어. 이런 식의 어떤 미래의 시대 정신을 좀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제 사회치에서 이제 잠깐 발표를 하고 왔는데 다 대부분 사회치는 승계농들이 많은데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승계농하고 그 사업 계획이 승계농하고 창업농업 교육 프로그램은 달리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품목도 노지로 갈 건지 시설로 갈 건지 유기농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교육은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는데 뭐 당연히 농업에 대한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농업은 결국엔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농촌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농의 시간에는 어떤 삶을 통해서 자기 목표를 이룰 것인가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일단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 구매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청년들한테 너무나 사실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한 숙지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WPL 교수님들 여기에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자유롭게 인큐베이팅 뭐 한 3년 이렇게 하고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그 비전과 창조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빚 걱정보다는 농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좀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내가 3억 받아가지고 5억 받아가지고 토지 사고 시설 운영하다 보면 미래를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 이제 WPL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공간을 내주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든 나중에 수익에 대해 쉐어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갖춰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농 따로 우리 선도농 따로가 아니라 같이 그 네트워킹 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창업농 계획에도 이렇게 좀 부분에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 안에 요소 들어갔는데 사업 계획을 짤 때 이런 지금 9가지 요소가 보통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안 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청년 창업농 그 육성 사업에 청년들한테는 요 사업 계획서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주면서 청년들한테 사업 계획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비전. 비전은 무엇이냐? 뭐 비전이 되게 좋은 말, 뭐 우리는 뭐 저기 한국의 최고의 뭐 저기 과수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다. 이런 부분도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나는 뭐 과수 생산에 있어가지고 이 내 과수를 먹으면 정말로 행복해진 그런 뭐 과수를 생산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뛰는 거 그것이 이제 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최고, 최대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꼭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꼭 하고자 싶은 게 뭔지 잡아보는 게 결국에는 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 있어야지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프로블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의 문제이든 현장의 문제이든 또는 소비자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솔루션.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어떤 기술과 아이디어와 어떤 사회적 합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문제를 찾아낸다면 오히려 솔루션은 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솔루션이 참 좋은데 내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건 좋은데 이 비즈니스가 되고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시장이 너무 작은데 그 시장에 그냥 남들도 가기에 나도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장은 얼마나 시장인가?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은 앞으로 굉장히 또 저기 커지면서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시대 정신에 맞춰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인가? 라는 부분이 네 번째 시장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다섯 번째는 이제 경쟁사. 비슷한 경쟁사가 있는가? 자, 비슷한 경쟁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보통 시장 조사가 굉장히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여태까지 사업 계획서 한 1000건 이상 썼다고 생각하는데 찾을 때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경쟁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시장이 있다는 거고 나와 같이 띄워줄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찾아보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경쟁사에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나는 돈을 참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잡아져야 될 것입니다. 저기 2000년대 초반에 그 IT 붐이면서 굉장히 IT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뭐 커뮤니티도 만들고 뭐 서비스도 만들고 했지만은 거기서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수익 모델은 그러면 어디서 만들 것인가? 가장 소비자들이 편하게 접촉을 하되 그 안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을 건드려주면 그런 수익 모델이 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거기에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 뒤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플랜. 자, 마케팅이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들은 물건을 파는 세일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케팅은 세일즈보다 앞단계입니다. 누가 내 고객이고 그 고객이 원하는 바가 뭐고 고객이 내 상품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동의, 합의,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케팅 플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마케팅 플랜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나 혼자 다 못하니까 주변에 네트워킹을 해서 찾아보자. 그런데 이렇게 8번까지만 완성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뭐 이런
벤처 캐피탈이 됐든 소규모 엔젤이 됐든 충분히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청년들한테 지금 너의 좋은 아이디어를 자 그냥 너 이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농장에서 한번 실현해봐. 우리 농장에서 우리 농장 전체를 바꿔도 좋고 부분적으로 바꿔도 좋으니까 한번 여기서 실행해봐. 그러면 윈윈 할 수 있는 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자 무엇 어떻게보다는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한번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옷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의 장점은 뭔가 내가 정말로 이런 걸 못 참아. 이거는 뭔가 요거를 자기 발견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남들이 스마트팜 한다. 남들이 이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한다. 그래서 그냥 그걸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스마트팜을 하든 유기농을 하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내게 하는 거. 자기 발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자기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을 하고 또 한번 물어보게 봅니다. 나는 누구고 왜 농업을 하려고 할 거고 내 하려고 하는 농업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자꾸 질문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사업 계획서를 너무 많이 씁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베낀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없어집니다. 저도 사업계획서 쓰다 보면 남의 사업계획서를 참조도 하고 베끼기도 하는데 그게 제 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자기 얘기를 좀 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함께 그 다음에 내 농장을 그려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는 농장인가? 나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러면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내 핵심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고객한테 무엇을 공급하는 농장인가 하는 전제를 먼저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이것은 당장 얻을 수 있는 베니핏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는가? 당장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소비자는 나한테 우리가 파는 것은 과일일지 모르겠지만은 소비자하고 나하고의 계속 어떤 좋은 관계 그러면서 농업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제시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우리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밸류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그런 농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 것만을 구입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꼭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보여준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로 자기 농장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WPL 농장에 와가지고 우리 농장의 얘기를 여기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백견이 불여 일각이고 백각이 불여 일행이라. 그래서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고 보는 것보다 만져보는 게 낫고 만져보는 것보다 실행해 보는 게 더 낫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님은 학이 시섭지 불역 열호화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 조금 바꿔가지고 학이 실습지 불역 열호화 실습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습하고 내가 실습해 보면서 점점 꿈에 다가가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 봤으면 합니다. 저기 청창농 사업계획서는 사실 그 인터넷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나의 비전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 구조를 보시면 그러니까 조금 생각보다는 체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로 내가 왜 이 농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농업이 아니고 나는 정말로 저기 첨단 유리온실에 최고의 스마트팜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토종 종자를 발굴해가지고 한국인한테 맞는 유기농 농업을 하겠다. 그게 이제 나는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어. 나중에 바뀔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나는 그 토종 종자 유기농 농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농업을 할 거야. 나는 그게 정말로 좋아. 그게 내 사명인 겁니다. 나는 그거 하고 싶은 거. 가슴을 뛰게 하는 거. 그런데 이건 나의 사명인 겁니다. 나만의 사명이 아니고 이게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소비자들한테는 건강한 음식을 줄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런 그 환경에게는 그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토종 종자를 발굴하면서 후대에도 우리 종자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이런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명은 나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가치는 소비자들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사명과 가치로 단계별로 나아가는 게 이제 전략인 겁니다. 근데 이 전략은 사실은 하나만 가지고는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노동, 자본, 기술, 그다음에 뭐 IT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결국 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술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하다 보면 나의 비전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전술은 지금 모르더라도 나는 나중에 한국에 예를 들면 최고의 우리 토종 종자를 개발해가지고 생산성도 좋고 거기에 대한 효능도 좋은 토종 종자를 공급해서 그 후대에도 계속 남겨주는 그런 그 10년 후에는 토종종자 박물관, 토종종자 공급 회사로 만들겠다. 이게 비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잡고 하나하나 목표를 이뤄가게 하는 좀 훈련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그 비전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가 보여집니다. 비전이 없고 하고자 하는 바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라는 것은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원하는 것, 이루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바, 슈드가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슈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현상은 이렇게 똑바로 못 갑니다. 또는 쭈글쭈글 가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방향하고 그냥 그 평행선으로 쭉 가고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 또 원하지 않은 부분들을 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이 결국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정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요. 자,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한잔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몰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도중에 폭설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웠고 또 도로에 움푹 패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고를 내고 말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길이 미끄러워서 길이 미끄러운 거, 구덩이가 파진 거,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의 문제는 내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문제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폭설로 인해 가지고 웅덩이,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밑에 깔려진 그 원인들, 그 원인들이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인을 문제라고 하고 문제를 제대로 정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우리가 드러나는 문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이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농업 정책 목표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산업혁신의 선도적 일자리 창출 등등등 해서 이제 농업 창업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 구조 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해야 된다. 자, 농업 시설 교육 2040 세대 농업 차원 지원 강화. 자, 여기에서 이게 목표인데 지금 잘 되지 못하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창업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임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스마트 농업, 민간 투자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남방, 신국방, 수출시장 다변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저는 여기에서 신남방, 시국방, 수출시장 다변화, 여기에서 저는 문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저게 나왔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알고 어떤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정책 목표들이 있다면 거기에 문제가 무엇일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가는 연습을 학생들한테 한번 시켜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은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현장하고 이게 나눠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 자, 우리 이제 오류 부분들이 많습니다. 평균의 오류.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우리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 냉장고는 마이너스 30도, 온장고는 플러스 70도인데 평균 온도를 따지면 20도가 됩니다. 자, 평균적으로는 20도인데 뭐가 추워, 뭐가 더워 이렇게 우리는 평균에 빠지죠. 그리고 여기 수심을 보면 쭉 보니까 여기 깊은 데는 뭐 거의 2m 가까이 되는데 평균 수심은 90이야. 우리가 이렇게 평균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때 평균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현상을 유형별로 봐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바라볼 때 어떤 분야에 지금 매출이 많아.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갈 거야. 이거는 평균인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계속 키워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부분들을 해결을 참 잘한 분이 있는데 예전에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 이병철 대표가 그 예전에 이제 사업 계획을 짤 때 참 그 기본적인 좀 통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이 사업 계획을 내면 네 가지를 꼭 물었습니다. 왜? 왜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책임질 수 있나? 이 네 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업계획서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왜 이제 사실은 이제 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네 가지 질문이 요것들을 거의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자, 뒤쪽에 다시 한번 비즈니스 모델 만들 건데, 만드는데 보여드릴 건데요. 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로만 좀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드는데, 자, 비전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음료를 휘저어가지고 뭔가를 이루겠다 하는 게 비전인 겁니다.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방향, 이게 비전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은 이 막대기 도구, 이게 솔루션이고 해법인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비전이 없으면 이 솔루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래에 앉아있는 알갱이가 있는데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알갱이를 젓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이 막대기를 찾는 게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찾아가는 이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굉장히 이거를 사실은 한 몇 시간 해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만 좀 그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고 문제를 어떻게 계측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향상시키고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 자, 문제가 무엇인지 아까 앞에서 쭉 얘기했죠. 근데 그 얘기한 부분과 함께 한번 이렇게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정의하려면 그 세 가지 관점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이제 3C라고 하는데요. 3C는 나 자신, 뭐 컴퍼니, 그 다음에 고객, 커스터머, 그 다음에 나의 경쟁자, 컴피티터. 이 세 사람의 관점으로 이 비즈니스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분석하는 부분들, 이 첫 번째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업 분석. 이건 많이 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카노 분석. 내가 이거 얼만큼 해야지 고객한테 만족해? 내가 너무 과하게 서비스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저의 서비스와 적정한 서비스와 그 다음에 너무 과한 서비스가 뭔지 찾아가는 부분들. 이것을 나는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C와 수학 분석, 카노 분석, 이 정도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자, 이 측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사업이 최고의 상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스마트팜을 하겠다라고 하면 스마트팜의 제일 최종의 목표는 뭐냐? 나는 비용 절감이다. 라고 한다면 Y는 결국에는 비용 절감이 될 겁니다. 그 비용 절감을 원하는 그러면 고객은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절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거 상품의 비용 절감을 원하는 어떤 고객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 회사의 관점에서 그 요구사항들이 무엇인가? 고객의 관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부분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세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는 이것을 어떤 부분에 품질을 더 향상시킬 것인가. 이거 이제 QFD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QFD를 이제 잡아가는 부분들은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내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아까 스마트팜의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광열비를 낮춰야 될 거고 또 불필요한 뭐 측창이라든지 천창을 여는 것을 좀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또 극공부의 양액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X 값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X 값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석하는 게 세 번째 단계.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그것을 나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향상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실험 실습을 해보는 단계. 그걸 이제 리스크 컨트롤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도 이제 과거에 그냥 직감이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문제 분석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그 독립 변수, 그것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또 그것을 여러 사람과 같이 그 실험해 보는 부분들. 이러한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 솔루션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장은 내가 어떤 시장을 들어갔을 때 그게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커질 건지 그게 누구한테 어떤 가치를 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얼마나 큰가? 자, 크다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내가 시장은 큰데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그리고 나의 그 구매자와 대체자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꼭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외부적인 그런 그 산업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전체 그 사회적인 요인 부분들도 같이 좀 찾아보는 단계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자 시장도 크지만은 내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 제품을 원하는 사람인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인가? 둘 다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 부분에 고객 형태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대부분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대부분 다 사실은 개발기나 도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성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단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기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성장기라고 또 무조건 어려운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 단계별로 접근해야 될 전략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C 분석, 자사와 고객과 경쟁 분석이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요.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까 문제를 제시하고 시장을 제시하고 그러면 내가 상품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단계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은 어떤 지금 영역인가 도메인을 먼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메인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A, B를 뽑아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품 개발을 해보고 여러 사람하고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고객 인사이트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이거가 없으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고객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고 있는 부분들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우장춘 박사가 예전에 이제 종자 개량하기 위해서 같은 종 외에는 예전에는 교배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우장춘 박사는 같은 속 안에서도 이게 같이 교배가 된다는 걸 파악하고 씨 없는 수박을 만들고 나중에는 우리 그 통일별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이루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업계에 정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그 시장의 변화와 그리고 나의 핵심 경쟁력. 자, 이런 부분에 난 하고 싶은데 나의 핵심 역량이 약해. 그렇다면 이 부분에 정말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이제 농업 분야가 아니고 그 지누스라는 그 침대 회사의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제일 침대를 많이 수출하는 업체, 그 지누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연간 한 1조 2천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 침대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침대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수출하는데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침대를 접어가지고 압축하자. 이 아이디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인들은 또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사할 때마다 침대를 버려야 되는 이런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방법 접자.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지금 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만 접은 게 아니라 장도 접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 제품들을 다 접도록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근데 이렇게 접는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유통이 안 됐습니다. 왜 유통이 안 됐냐? 기존의 침대를 팔고 있는 유통망들은 이런 그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 파일을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통망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온라인 구매로 하게 하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로 직배송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고객 고통이 무엇이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은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카카오톡에 대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사업은 세 가지로. 자, 카카오는 지금 뭐 거의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모빌리티 쪽으로 하고 있고 커뮤니티, 컨텐츠 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카카오 택시를 시작해서 지금은 카카오 맵 모든 여행까지 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만 하다가 지금 카카오는 여러 가지 지금 컨텐츠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은 뭐냐? 사람들은 뭐 때문에 괴로운가? 뭔가에 이제 주변에 내가 움직이거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거나 어떤 콘텐츠를 소개하고 싶은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 쓸 수 없었다는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Connect Everything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아까 그 비전, 그 다음에 어떤 프로블럼, 솔루션 이렇게 찾아가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고객은 누구이고 이 고객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를 그러니까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그게 뭔지 첫 번째 찾아가는 거. 두 번째, 경쟁자가 무엇이고 누구이고 그 경쟁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 경쟁사가 제시 못하는 고객의 어떤 숨은 그 니즈 그게 무엇인가 찾아내는 거. 네 번째로 그거 다 서비스 해주는데 이걸로 내가 회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수지가 맞는 부분들 찾아가는 부분. 결국 수지 맞는 거는 결국 이 운영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리스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지만은 한꺼번에 닥친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리스크 마지막에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로 좀 접근하는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그리는 것까지 좀 그릴 수 있다면 청년들은 보다 창조적이고 보다 큰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설 검증하는 것은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걸로 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자기 스스로 못하는 부분들은 네트워크를 만들자. 우리 첫 번째 네트워크는 결국 우리 WPL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WPL 또 자기 동료 그룹끼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못하는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비전을 같이 그려보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비전이 없는 이상은 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잘 그리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트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자 비전을 그리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그 비전에 맞춰 가지고 성과를 달성하는 비전 시트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일주일마다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실행 피드백 이거 이제 저희 회사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뭐 모니터링 해 가면서 청년들을 한번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인큐베이팅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을 어겨서 죄송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김교영 대표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쉬지 말고 이어서 할까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요. 자, 다른 분들은요. 계속 진행합시다.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럼 요리 한번 해주소. 그래야 다 찬성하는 줄 알지. 네. 좋습니다. 전화해봤네 지금 회의 진행 중. 예.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마쳐야 되겠죠. 그런데 뭐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멀어서 빨리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튼간에 그 장시간 참 교육받는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 혼자만 말을 했네. 이번 교육 과정 중에 최고로 인기 있은 과정은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복습 반복 학습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뭐 다양한 교육이 요번에 뭐 동영상 만든 이런 것들도 너무 좋다고 지금 저한테 전화 오신 분만 12분입니다. 12분. 이저께 뭐 역량 강한 교육 해갖고 이렇게 내용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없었는데 이번 교육은 참 의외네요. 그래서 우리가 착착 들어보세요. 여기서 인기 투표가 제일 교육이 좋았던 교육을 채팅방에 번호를 올려주시면 조만간에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반복 학습을 한번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직접 교수님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한 이종순 박사님, 농식품 소비 트렌드 커뮤니케이션 여기 1번. 그 다음에 온라인 교수부 역량 강화 유장호 대표님 2번.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농경 원장님 3번. 4번은 자금 유치를 위한 PSST 방식의 사계획서 작성법 조재성 교수님.
그다음에 5번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컨텐츠 제작 기법 및 교육 활용 기법 최재용 원장님. 그다음에 6번은 현장 실습 역량 강화 교육 후계능 역량 향상 및 소통 방안 최지연 대표님. 그다음에 WPL 회장님. 2.0 이는 빼고야.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고 네. 요거를 지금 설문 폼으로 해가지고 다 네. 같이 지금 좀 이따 바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설문 폼으로 하랍니까? 예, 지금 다 준비해놨고 아, 바로 예, 예. 보내드릴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 결과를 따라서 그 뭐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우리 그 연합회 소식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자 끝났습니까? 구 대표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그